뉴욕시가 공립학교에서 인종분리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레지오넬라균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드워드 기자가 발행한 신간에서 백악관은 미친 도시라고 했고 이에 트럼프는 사기라고 응수했습니다. 일본의 최악의 태풍 제비가 상륙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월마트와 크로거 등 대형 슈퍼마켓들이 운전자 없는 자율 차량으로 식품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SBA 융자 전문은행인 뉴밀리니엄뱅크에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2달간 스페셜 프로모션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양준하입니다. 뉴욕시가 공립교회 인종분리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취임한 리차드 카란자 교육감이 뉴욕시 공립교사의 평등을 새 학년도의 최우선 목표라고 밝힌 가운데 시내 32개 학군 중 14개 학군의 78개 공립교가 입학심사에서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학생 선발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시 교육국이 처음 도입한 입학 다양성 시범 프로그램에 참가한 49개 학교에 이번 학년도에 29개 교가 추가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학교는 신입생 정원의 일정 비율을 영어학습자 학생, 저소득층 가정 출신 학생, 아동복지 시스템에 있는 학생, 그리고 부모가 수감 중인 학생들에게 할당하게 됩니다. 올해 참여하기로 한 학교는 2019-2020 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새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다수의 이민자와 흑인 히스패닉 학생들에게 입학 문턱이 낮아지는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폐렴의 원인이 되는 레지오넬라균 감염자가 뉴욕시 시형 아파트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 1일 브롱스 킹스 브릿지 인근의 뉴욕시 시형 아파트와 포트 인디펜던스 아파트 거주자 2명이 레지오넬라균 감염 증세가 확인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보건당국은 맨하튼 할렘의 시형 아파트와 세인트 니콜라스 하우스 단지의 13개 물탱크 중 6개에서 레지오넬라 박테리아 감염 수치가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지난 1일 물탱크 전체에 대한 청소 및 소독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은 대형 건물 냉방기에 냉각 탑수, 샤워기, 수도꼭지, 분무기 등에 서식하다가 공기를 타고 전파됩니다. 폐렴과 독감 등을 일으키며 매년 뉴욕시에서는 약 300명의 레지오넬라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퇴출시키는 데 공헌했던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이번에 새로 출간하는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인 밥 우드워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백악관 내부에 혼란상을 폭로한 책 내용이 공개되자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간 피어에서는 백악관 스태프들이 백악관은 미친 도시라고 말하고 켈리 비서실장이 트럼프를 멍청이라고 불렀다든지 트럼프가 법무장관을 정신병자, 멍청한 남부 사람으로 불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국정 운영 스타일과 그를 보좌하는 주변인들의 좌절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 책은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 당시 워터게이트를 특종 보도한 전설의 기자 우드워드가 쓴 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의 속도를 높이는 시점에 공개된 뜨거운 책의 백악관을 비롯해 워싱턴 정가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등장인물들은 일제히 책 내용을 부인하는 입장을 내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내용 자체도 민감한 데다가 밥 우드워드라는 이름값이 더해지면서 출간되기도 전에 아마존 탑셀링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민주당의 젊은 여성 후보들이 예비선거에서 쟁쟁한
현역 의원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소수인종 여성 후보가 유력 현역 의원을 물리치고 본선행 티켓을 손에 넣는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열린 매사추세츠주 7선거구 하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아야나 프레슬리 보스턴 시의원이 10선 하원의원인 마이클 카푸아노를 물리쳤습니다. Because for the families and victims of senseless gun violence, change can't wait.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behind the wall, change can't wait. To our immigrants worried about the knock on the door, change can't wait. To women whose rights are perpetually under attack, change can't wait. 이 선거구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레슬리가 내년 1월 매사추세츠 역사상 첫 흑인 여성 연방 하원의원으로 취임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7선거구는 매사추세츠에서 유일하게 소수인종 유권자가 더 많은 곳입니다. 지난 6월 뉴욕에서 역시 10선의 현역 하원의원인 조 크롤리를 누르고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라틴계 여성 신예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테즈에 이어 또 한 번의 젊은 여성 후보인 프레슬리의 승리로 인해 미 언론들은 더욱 진보적인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젊고 다양성을 갖춘 후보들이 민주당에서 세대교체 돌풍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김희경입니다.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표시로 무릎 꿇기 시위를 벌인 미식 축구 선수를 광고 모델로 기용했습니다. SNS에서는 나이키 신발을 불태우며 거세게 항의하는 사진과 영상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릎 꿇기 퍼포먼스는 다른 종목과 분야로도 확대되며 애국심 대 인종차별이라는 대립 구도까지 나왔습니다.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무릎 꿇기 시위를 벌인 콜린 캐퍼닉을 모델로 기용하며 한동안 잠잠했던 무릎 꿇기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캐퍼닉의 모델 기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이키 신발을 불태우거나 로고가 새겨진 양말을 찢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나이키가 끔찍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비판했고 SNS에서는 나이키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키와 캐퍼닉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캐퍼닉의 광고 모델 기용이 나이키의 캠페인 이미지와 정확히 부합하며 결국에는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방북한 대북 특별사절단은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여러 방안에 대해서도 북측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사단을 이끄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측과 정상회담 일정뿐 아니라 남북 협력 사업도 적극 논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특사단은 우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등으로 개소식이 미뤄진 공동연락사무소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소 운영을 위한 각종 물자 반출이 대북 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온 정부는 이번 방북으로 북측과 구체적인 개소 일정을 조율할 전망입니다. 북한은 노동신문 등을 통해 미국이 남북관계 진전에 빗장을 지른다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겹겹이 얽혀 있는 만큼 철도 연결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특사단이 비핵화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경우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과감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낙관론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보내는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기대감 속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이 이달 말 유엔 총회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이 자리에서 종전선언 논의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양국 정상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해 최근에 한반도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그야말로 꽉 막혀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한국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의향을 보이지 않으면 협상 교착 상태는 다시금 쳇바퀴를 돌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이
북미가 서로를 신뢰하며 한 발자국씩 나아가도록 할 수 있을지 그 중지역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초강력 태풍 제비가 일본 열도를 강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일광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일본 열도를 강타한 제21호 태풍 제비로 11명이 숨지고 공항 등 기관시설과 민가가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비와 함께 역대급 강풍을 동반한 이번 태풍은 1993년 이후 25년 만에 일본 열도에 상륙한 초강력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태풍은 특히 일본 서부 지역 심장부인 오사카의 핵심 공항인 간사이 공항을 침수시키며 5,000명의 발을 묶기도 했습니다. 태풍 제비는 대형 트럭을 넘어뜨리고 지붕이나 벽을 날려버리는 한편 정지해 있던 회전 관람차를 돌게 할 정도로 강한 위력을 드러냈습니다. 태풍 제비는 일본 기상청의 관측점 927곳 중 10.7%에 해당하는 99곳에서 최대 순간 풍속 기록을 경신하며 25년 만에 최악의 태풍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피해를 입은 간사이 공항과 육지를 잇는 다리가 유조선에 부딪히며 파손돼 5,000명의 공항 이용객과 직원들이 하룻밤 동안 고립됐으며 고립된 이들 중에는 한국인 50여 명도 포함됐습니다. 사고 즉시 공항 측과 해상보안본부가 이날 새벽부터 버스와 배를 통해 고립됐던 사람을 육지로 탈출시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광입니다. 모린 블라스코비치라는 한 여성이 스마트폰의 앱으로 식품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운전자 없는 자율 차량이 그녀의 집 앞에 도착하고 모린은 배달된 식품을 차에서 꺼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는 우유나 빵을 사람들이 직접 가정에 배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을 자율 차량이 맡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 시험 운행되고 있는 자율 차량의 식품 배달이 점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전자 없는 자율 차량의 가격은 50만 불 하던 것이 기술의 발달로 8만 불까지 낮추어지는 등의 도움으로 월마트, 크로거 등 대형 슈퍼에서 이러한 자율 차량으로 식품을 배달하는 일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차량들은 아예 간단한 식품들을 싣고 와서 고객들이 차량에서 필요한 식품을 픽업하기도 합니다. You don't have enough drivers anymore. And drivers are expensive. I think only with self-driving cars, we can make on-demand economy work. 특히 쇼핑하기에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장 찾기에 불편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점점 자율 운행 차량으로 식품을 배달받는 일이 증가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크리미아 빌로히르스크에 있는 한 사파리 공원에서 관광객이 탄 차 안으로 사자가 뛰어올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필리아라는 이름의 이 사자는 이날 오픈된 사파리 차 안으로 들어가 관광객들의 등에 올라타고 핥는 등 어찌 보면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비디오에 담겼습니다. 이 공원에서는 수주 전에 한 사자에 의해 관광 중이던 한 여성이 부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크리미아의 타이간 사파리 공원은 관광객들이 사자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을 허락하는 것으로 유명한 공원입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도망자 중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16년 전 브루클린에서 여동생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안드레 네버슨을 체포 기소했습니다. 네버슨은 그동안 가장 악명 높은 도망자 15명 중 한 명으로 수배를 받아왔습니다. 네버슨은 지난 월요일 커네티컷주 브리지포트에서 무면허로 과속 운전을 하다 체포됐습니다. 네버슨은 체포 당시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지문 감식으로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맨해튼과 브롱스를 연결하는 워싱턴 브리지에서 2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월 맨해튼으로 가기 위해 워싱턴 다리를 건너는 26세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 여성을 나이프로 위협하고 껴안으려다 반항하자 달아났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인 8월 25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에도 같은 남성이 20세 여성에게 접근, 칼로 위협하며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이어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후 7개월짜리 입양아를 이스트리버에 던진 혐의로 기소된 비정한 아버지 제임스 커리가 화요일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커리는 지난달 브루클린 다리에서 입양아들 메이슨 살다나를 강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커리는 범행 후 태국으로 달아났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됐습니다. 그는 범행 후 아내에게 다시는 아들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뉴욕 지구 한인 상공회의소가 오는 21일 맨하튼 미드타운 힐튼 호텔에서 열리는 뉴욕 챔버 상업 박람회에 한국관을 마련해 참가합니다. 로컬 한인 기업과 주류 기업 간의 활발한 교류를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짐 테데스코 버겐 카운티장은 5세 이상의 어린이와 성인들을 위한 플루 접종 클리닉이 열린다며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일원 각급 학교들이 일제히 개학하면서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는 백투스쿨 모임을 갖고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새학기 주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는 최윤희 공동회장은 새학기 일정표를 확인해 개학 날짜와 휴교일,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날짜 등을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연장한 뒤 북한 여행 주의보를 새로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에 갱신한 북한 여행 주의보에서 북한을 여행 금지 국가인 4단계로 분류했고 개인은 국무부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북한으로 향하거나 입국하며 경유하는 데 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입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모기지 월드 뱅커스의 배종육 론 오피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모기지 월드 뱅커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종육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희가 리버스 모기지라는 걸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리버스 모기지는 1988년에 레이건 대통령께서 노인 복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정식 명칭은 홈 에쿼티 컨버전 론입니다. 그래서 해컴이라고 부르고요. 그 시니어분들 62세 이상 되신 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댁에서 모기지 페이먼트 없이 계속 살 수 있게끔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아, 그럼 이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면 은행의 집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가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그 리버스 모기지도 대출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모기지와 같이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시면 은행에서 담보 설정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린 설정한다고 하죠. 그 설정을 하고 소유권은 계속 본인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면은 집을 팔 수도 있는 거죠? 예, 언제든지 네네. 이사를 하실 때는 그냥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보통 우리가 모기지 있는 것처럼 해서 집을 판 매각가하고 그 모기지 잔액을 정산해서 그 차액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리버스 모기지는 매월 은행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예, 예. 그 외에 또 다른 방식이 있나요? 예,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데요. 그 방식이 뭐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액 받는 것도 평생 받는 방식이 있고요. 일정 기간 10년, 5년 이렇게 한정해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럼섬으로 해서 목돈을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 해서 대출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인출하시기도 하고 상환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활용하시는 방안도 있습니다. 굉장히 예. 편리한 방법이 많네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또 대출금이 증가해서 집 가격보다 커지게 되면은 이제 상속인들이 그 차액을 또 상환을 해야 하는 거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걱정을 많이 네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론 금액이 집 가격보다 많아서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자녀들한테 그 빚을 넘겨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 리버스 모기지는 영어로 non-recourse loan입니다. 그래서
그 론 밸런스가 집값보다 많아도 그 차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상속인한테도 그 책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 리버스 모기지는 새로운 집을 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 이제 이 부분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리버스 모기지는 보통 현재 거주하는 집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분들이 새로 집을 살 때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시니어분들은 인컴이 충분하지 않으셔서 일반적인 모기지론을 신청하시면 대부분 그 퀄리파이 되기가 어려우세요. 그렇지만 리버스 모기지를 이용하시면 집값의 40 내지 50%가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60%를 다운페이 하시면 일반 모기지와 같이 40% 나머지는 그 모기지론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 이어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육 론 오피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KBTV 뉴스9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SBA 융자 전문은행인 뉴밀리니엄뱅크에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2달간 스페셜 프로모션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